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추리 형 천만입니다. 연휴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족 친지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맛있는 떡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본인도 상당히 바쁘네요.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이제 밤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슬슬 또 어두운 밤이 또 이제 짙어지면은 또 여러분들 또 집에 가서 또 쉬어야겠죠.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하여튼 오늘 하루도 마감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삼성전자 이야기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 하는데 일단은 설 연휴가 끝나면은 과연 코스피는 어떻게 될까 상당히 이제 궁금해하죠. 그 관련된 기사 중에 보니까 코스피 한 3천 가지 않겠느냐 3천. 그래서 벌써 3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 벌써. 누가 나오냐? 증권가에서 나오겠지. 증권가에서 3천까지 보는 것 같아요. 3천에서 2,550까지도 보긴 보는데 하여튼 3천까지 본다. 긍정론도 있습니다. 긍정론. 네, FMC하고 NG, 엔솔이 그 악재가 약간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도 있고 비관론도 있겠죠. 긍정론도 있고 비관론도 있지만은 과연 긍정이 맞는 건지 비관이 맞는 건지 한번 우리도 따져봐야겠죠. 비관론자들은 그래요. 명성을 얻을 수 있어. 비관론자들은 명성을 얻을 수 있는데 긍정론자들은 이제 부를 얻을 수 있어. 부. 명성을 얻느냐, 부를 얻느냐 한번 잘 고심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지금 설 연휴를 앞두고 이제 지난주에 국내 증시가 말 그대로 이제 완전 공포 그 자체였어. 공포 그 자체였죠. 상당히 지금 힘들었습니다. 다들. 그래서 코스피가 올 들어서 이제 10% 넘게 이제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또 코스닥이 15% 정도 폭락을 해가지고 글로벌 증시에서 하락률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내 증시는 완전 최악의 1월을 보낸 겁니다. 최악의 1월. 제가 봐도 내 인생의 최악의 1월이었던 것 같아요. 설 연휴에 이제 설 연휴 직전에 마감한 이제 미국의 이제 뉴욕 증시가 애플의 그 사상 최대 실적으로 급반등을 해가지고 시장이 한숨을 내쉬었는데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신중론이 대세다. 신중론.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중론. 들떠 있지 말라.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일단은 그 미국발 긴축 정책하고 그 $1 환율이 한 1,200원 벌써 돌파했죠. 그리고 기업 실적 둔화가 약간 우려돼요, 지금. 그리고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도 이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그런 악재가 이제 국내 증시를 옥죄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조심해야 하지 않냐, 신중해야 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증권사들은 이제 설 연휴에 이제 코스피가 최소 2,550에서 최대 3,000선까지 간다. 3,000선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3,000. 하여튼 그렇게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증권사예요. 금토끼에 보면은 이제 내년에 코스피 지수 전망치를 내놓은 주요 증권사들이 있어요. 주요 증권사가 어디냐? KB하고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들, 하여튼 이런 증권사들인데 밴드의 상단 평균은 전고점인 한 2,880선 정도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2,880선으로. 코리아에셋증권이 3,000으로 가장 높더라고요. 코리아 3,000. KB가 한 2,550. KB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네요. 2,050으로 잡다. 그 대신증권이 이제 상단 추정치가 한 2,880 정도 보고 있는 것 같고, 하이투자증권이 한 2,950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2,950 상단 추정치는. NH는 얼마 잡냐? NH는 한 2,700 정도. NH투자증권 2,700 정도를 잡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문가들이 이제 상단을 2,880으로 그 제시한 것은 그간의 시장을 짓누른 악재가 설 연휴 이후에 이제 해소될 것이다. 그런 분석이 있는데 일단 지켜봐야겠죠. 설 연휴 이후에 해소될 것이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 큰 충격파를 이제 주었잖아요. 누가 줬냐? 큰 충격파 준 사람이 누구야? 알고 봤더니 이제 미국의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FOMC에서 1월 정례 회의가 이제 끝났고 이제 사상 최대어로 이제 시장 수급 불균형을 초래한 우리 LG 엔솔 때문에 완전 수급이 불균형이 돼버린 겁니다. 하여튼 이런 대형 이벤트 이슈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다는 전망에서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낙폭 과대에 대한 그 인식만 유입되면은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해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또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0배하고 10배, 10배, 그리고 주가 손자승 비율 1배 수준이 한 2780에서 2800 정도 그 위치에 있음을 감안할 때는 2600선은 지금 저평가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저평가. 2600은 한 저평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LG엔솔 27 상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코스피 그 차별적인 약세를 야기했던 그런 수급 부담도 이제 잠시나마 약간 진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제는 좀 약간 진정돼 가지고 안정화되지 않겠나 봅니다. 현재 또 금융이익이 이제 이후에 이제 PBR 배수가 1.0배를 하회한 경우는 2016년도죠 초에 그 중국 증시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하반기에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어요. 2018년도 하반기에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 2020년 코로나 사태뿐이었죠. 제가 볼 때는 PBR 1.0, PBR 1.0배를 하회한 수준이 있대요. 2016, 18, 20년도. 일단 그 우크라이나 그 사태 등 그 지정학적인 그 리스크하고 또 아닌 크레딧 리스크 등 그 통제 불가 변수가 추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현 상황에서는 PBR 1.0 이하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게들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진은 뭐냐 보니까 이거 러시아 전투기네요. 보니까 러시아군 소속 전투기 스호이네요. 스호이 35S짜리네요. 전투기. 하여튼 지금 뭐 러시아하고 아직까지 우크라이나하고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만 꼭 국내 증시가 설 연휴를 이제 맞아가지고 2일까지 휴장에 들어갔죠. 그래도 이제 글로벌 증시의 변수가 지금 아직 많아요.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려울 것으로 현재 보고도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가 뭐냐? 그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여기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둘러싸고 현재 러시아랑 서방이 대립하면서 이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요. 미국이 지난 26일 날 그 러시아의 안정 보장 요구를 일축하면서 양측 관계는 현재 일촉즉발의 이제 살얼음판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살얼음판. 그래서 우발적인 충돌로 이제 전쟁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제 국제 유가, 기름가 이제 폭등할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자원 의존도가 높은 그 국내 증시는 또 한 번의 메가톤급 충격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뭐냐, 이제 전쟁 터지면은 이제 한국도 코스피 이제 떡락하는 거지 또. 떡락합니다. 쭉 떨어집니다. 하여튼 설 연휴에도 이제 계속되는 그 S&P 500 기업들의 실적도 국내 증시에 미칠 가능성이 큰데, 다행히 보니까 그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현재까지 견조하고 있어. 견조하다. 실적들은 좋다. 그래 한국투자증권에서도 그냥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적을 공개한 그 100개 기업들 중에 보니까 한 79% 정도가 예상보다 양호한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81%가 기대치를 웃도는 현재 이익을 현재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S&P 500 기업들의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했을 때 한 12.5%, 그 EPS는 한 24% 정도 늘어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그 지정학적인 그 리스크하고 글로벌 공급망 그 병목 현상하고요. 국내 기업의 그 실적 둔화 우려 등 그 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 약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봐라.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코스피 그 단기 반등은 가능하겠지만은 이제 전략적으로는 리스크 관리 강화를 권고하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 강화. 좀 리스크를 관리 좀 하자. 특히 이제 코스피가 2,800선을 넘어서고 2,850선 정도에 근접하거나 넘어설수록 여러분들 현금은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너무 무조건 폭탄 투하듯이 뭐 매수 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미국 증시 좀 올랐다고 해가지고 이게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항상 좀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긴장감을 갖고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그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살아있어. 이게 명쾌하게 좀 끝나주면 좋은데 아직까지도 살얼음판입니다. 살얼음판. 언제 또 이게 터질지도 모르겠고 전쟁이 안 나길 바라야겠죠. 하여튼 매크로 쪽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지는 않아요. 우리 코스피가 이런 데는 상당히 약해요. 뭐 외국에서 뭐 중국에서 사건 하나 뻥 터지거나 뭐 유럽에서 뭐 뻥 터지면은 그냥 말 그대로 추풍 낙엽처럼 큰일 나다 떨어지는 게 우리 코스피라는 거죠.
하여튼 증권사에서는 그래요. 지금 코스피는 최대 3천까지 간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악재가 어느 정도 이제 소멸화되면은 좀 상승하지 않겠나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증권사 이야기는 다 100% 믿지 않는데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조금씩 이제 악재도 이제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저녁 식사 나중에 또 시간 되면은 또 그때 뵙도록 할게요.